교수님, 지난주부터 이거 있었는데 보셨어요? 봤어요. 이거 저 향기 나는 거잖아. 향기. 네. 전자 디퓨저 라이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향 좋아요. 지금도 향기 좋잖아요. 네. 이게 내가 처음에는 방송하러 오니까 박 PD가 이걸 탁 해놨길래 우리 그러니까요. 출연자를 위해서 돈 좀 썼구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광고예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전자 디퓨저 라이마. 네. 이게 이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크기로 나온 거라고 하는데요. 네. 최소 한 20평부터 100평까지 향기가 난다고 그래요. 실제로 인사동에 있는 나인트리 호텔에서는 이거 라이마 제품을 2대를 설치를 했는데 로비 전체를 이 향기로 커버를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잡냄새 나는 음식하고 뭐 이러면 잡냄새 나잖아요.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나거든요. 대소변 냄새 나고 애들 냄새 나죠. 그런 분들 사용하면 좋고요. 또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제 화장실용 물론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냄새 잡으면 그 분위기는 확 달라질 겁니다. 확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요, 그때도 설명드렸지만요, 진짜 향이 아로마, 고급스러운 향이 딱 납니다. 그러다가 여기가 향뿐만이 아니라 공기청정까지 같이 된대요. 그래서 얘가 3단계로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1단계 가동을 하면 공기 정화가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는요, 모노테르펜, 페놀, 세스퀴테르펜이라는 이 세 가지가요 악취를 제거해 준대요. 그리고 딱 악취가 제거되면 3단계 때 이제 확 하고 향기를 딱 뿜어주면서 함께 또 공기청정이 일어나는 이 3단계를 거치는 똑똑한 놈이라고 합니다. 이게 독일 의학회에서 인정을 했대요. 테라피 효능, 인증서, 그다음에 국제 향료 적합성. 네. 복잡하네요. 다양한 인증서들을 다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믿을만하죠. 그렇다면 교수님, 네. 좋은 제품 가격 얼마일까요?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제품 렌탈 제품이에요. 그래서 고민하셨던 분들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월마다 천연 아로마 향만 갈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일값만 내시면 되는데요. 하루 6시간 사용할 때는 월 29,500원. 6시간. 네, 하루 9시간 사용 시는요 월 38,500원인데요. 이 정도면요, 교수님 그 캔들이라든지 디퓨저, 되게 워머 같은 경우 진짜 비싸거든요. 뭐 오일 하나 사는데도 거의 5, 6만 원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효용성도 좋고요. 공기청정까지 되니까 일석이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댓글 상단에 고정 댓글로 홈페이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요. 그거 좀 들어가셔서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숲속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 녀석 한번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제 사건 11번째 사건입니다. 청주 물탱크 주부살인 사건. 맞아요. 이거 물탱크 실. 네, 물탱크 실. 청주 물탱크 실 주부살인 사건인데 이게 미제 사건인데 이거는 하도 여기저기 방송에서 사실은 많이 했던 거예요. 네.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경찰의 부실 수사. 그렇죠. 네. 뭐 대표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네. 말하기도 좀 짜증날 정도로 이제 그런 사건인데 이 사건 뭐 계속 해달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았었잖아요. 우리 댓글 다신 분 중에서 엄청 많았어요, 이거. 네. 그동안.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한 번은 또 하고 가야 될 사건이고 그래서 이제 선정해봤는데 뭐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좀 설명드리고 뭐 결국 저 프로파일은 김유희 프로파일러가 오늘 해야 될 것 같고. 네. 개요부터 가죠 뭐. 예. 네. 사건 개요는 그렇습니다. 2002년 6월 28일입니다. 네. 이때는 한참 월드컵이 있었던 맞아요. 그때였는데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지금은 서원구죠, 서원구. 지금은. 네, 네. 거기는 수곡동의 한 빌라의 옥상 물탱크실에서 그러니까 6월 5일 날 23일 전에 실종됐던 43살
님의 시신이 발견됐던 사건입니다. 6월 5일이면 23일 됐네요. 그죠? 네, 실종된 지 한여름인데 23일이면 뭐 얘기할 것도 없이 부패는 엄청나게 진행이 됐을 것 같고요. 43세 그 여성분이죠. 강 씨. 네. 시신이 발견된. 근데 그 당시 직업이 가정주부이면서, 가정주부는 사실은 직업은 아니에요. 가정주부이면서 대리운전을 하셨더라고요. 네. 대리운전, 그러니까 참 맹렬 여성이고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리운전 여성분께서 대리운전하시고 그날은 쉬시는 날이었다고 그래요. 네, 이 대리운전을 하셨게 된 또 사연도 다 있으세요. 이따 설명해 주실 거죠? 네,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견 경위로 가야 되겠네요. 네, 이 이제 시신이 발견된 거는 6월 28일이었지만 강 씨가 이제 자취를 감췄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사라진 거죠. 네, 사라진 것은 6월 5일 날 오후 5시쯤에 강 씨의 아들 송군이요. 고등학교 1학년 송군입니다. 학교 후에 집에 왔는데 옛날 같았으면 엄마가 쉬고 있으면 엄마가 반겨줬었을 텐데. 그렇지. 네. 집이 엉망인 거예요. 거실 소파는 제자리에서 한참 나와 있고, 뭐 식탁 의자는 넘어져 있고, 전화선은 뽑혀져 있고. 전화선 뽑혀져 있고. 네. 특히 거실도 너무 엉망이었고요. 빨래도 이렇게 빨랫감만 이렇게 세탁기에 있고 돌아가지도 않고 담겨져 있었고, 또 부엌을 보니까 저녁 식사 준비를 한 건 분명히 있는데 하다 말고 그러면 없어진 거네요. 네, 흔적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평상시에 성격이 엄청 꼼꼼하다며요. 네. 깔끔하고 꼼꼼하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막 소파가 나뒹굴고 막 의자가 쓰러져 있고 빨랫감 그냥 세탁기 마구 집어던져 놓고 이거는 자기 엄마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굉장히 꼼꼼하고 깔끔한 분인데 그러니까 또 저녁 식사를 하던 흔적이 명백히 있고 그렇죠. 준비를 하던 게 있는데 나갔어도 잠깐 나간 거지. 그래야지 맞죠. 네. 그런데 안 나타나니까 그 당시에 그 밑에 동생이 아마 그 또 연년생인가 봐요. 중학교 3학년이 여동생이. 네. 송량도 들어와가지고 이제 엄마를 둘이서 찾으러 댕겼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엄마는 그 밤 6월 5일 밤이 다 지나고 6월 6일이 될 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베란다 문 같은 건 꽉 닫혀 있었다고 그래요.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네. 베란다 문이. 보통 청소할 때나 그럴 땐 열어놓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그 베란다 문도 꽉 닫혀 있고 그다음에 붙박이장 문은 약간 열려 있었다고 그래요. 붙박이장 문만.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엄마가 집안에 있을 때 한 행동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걱정돼서 여기저기 찾고 그랬지만 못 찾고 할 수 없이 이제 남매가 베란다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엄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그거 상상만 해도 가슴 아파요 이거. 예, 그러니까 아마 남매가 엄마 오나 안 오나 그 베란다에서 목 이렇게, 빼고. 예. 근데 엄마가 돌아오지가 않으니까 다음 날인 6월 6일 날 이제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화가 나요. 네. 경찰이 출동했죠. 네. 그러면 가가지고 얘들이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우리 엄마 성격은 어떻고. 그렇죠. 그리고 집이 어떤 상태였고. 집이 뭐 이게 저 소파가 막 여기저기 밀려 나와 있고 의자는 쓰러져 있고 붙박이장 문 열려 있고 다 문 닫혀 있고 빨래는 이렇고 밥은 지금 짓다 말고 사라졌다. 그럼 이거 범죄예요. 누가 들어봐도. 네. 그런데 자택 내부를 아예 살펴보지도 않았대요. 경찰이. 그냥 야 실종 신고니까 접수해 놓겠다. 경찰이 그 얘기만 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화가 나더라고 이거. 그러니까 쓱 가서 출동 신고하니까 출동은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가서 거기서 얘기만 듣고 안에 살펴보지도 않고 집에 간 거예요. 이게 아마 지구대가 왔을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많은데 와서 그냥 슬쩍 진짜 보고 집안에서라도 들어왔어야죠. 그리고 경위라도 듣고 뭐 그랬어야 되는데 알았어 접수해 놓을게. 그러고 이제 경찰은 집도 안 보고 거기 주변을 수색해 본 것도 없고 뭐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2002년도죠 그때가. 네, 네. 제가 포천 여중생 엄양 사건 얘기할 때 2005년 얘기했잖아요. 원래 네. 2004년도에 이제 11월 5일 날 문제가 생겼지만 그 즈음까지 경찰의 실종 사건을 처리하는 그 어떤 그 관행이 지금처럼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전이에요. 2002년도 같으면 실종 신고 관련돼 가지고 지금처럼 난리법석 죽이고 하는 시스템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예, 그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이 대충 한 거는 내가 봐도 보여요. 네. 그런데 나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아이들이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 엄마가 없어졌어요가 아니고 저희가 오니까 엄마가 밥짓다 말을 없어졌고 소파 다 뒹굴고 의자 쓰러져 있었고 붙박이장 열려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는 경찰이 들어가서 현장 다 확인하고 사진 찍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로 인식을 하는 게 맞아요. 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귀차니즘이 작용했겠죠. 귀차니즘. 네. 그러면서 지난 100번 1000번 당해도 싸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자기네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데 전 그것도 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차라리 변명하지나 말지. 네. 나중에 그 변명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없어진 거는 그러면 이제 추정을 하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시체가 발견되기 전과 후에 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수사 방향이 좀 다를 수 있겠죠. 네.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요. 02년 6월 5일 오후 3시 30분에서 오후 5시 사이 아들이 온 게 오후 5시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강 씨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5시 30분이죠? 네. 15시 30분에서 17시 사이.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현장을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붙박이장 앞에 소파가 있었대요. 아까 교수님이 붙박이장 약간 열려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붙박이장 앞에 있는 소파가 있었는데 그게 한참 붙박이장에서 떨어져서 나와 있었고. 그러니까 밀려 나온 거지. 네. 그리고 붙박이장이 좀 열려 있었고 식탁 의자는 넘어져 있었고 전화선은 뽑혀져 있었고. 전화선 뽑혀 있었다. 이거 심각한 거거든 사실은 이거. 그렇죠. 저도 이게 제일 들어왔거든요. 분명히 전화선 뽑혔다고 얘기했을 텐데. 그러면 세탁기에 빨랫감도 그대로 있고 네. 반찬거리 다 다듬어서 저녁 준비 누가 봐도 하고 있었던 거고. 네. 아 이거 정말 속상해. 이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할까 정말.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도 알겠어요. 근데 이 세 번째 관련된 범죄적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경찰이 무시를 했다는 건데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 남편이 확인한 거예요. 예. 02년 6월 5일 오후 없어진 날이네요. 네. 오후 5시 22분, 그러니까 17시 22분에 강 씨 집에서 20분 거리 은행에서 강 씨의 카드로 누군가가 돈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3분, 한 11분이 지났죠. 다시 버스터미널의 현금 지급기에서 또 한 차례 돈을 인출합니다. 그리고 6월 7일 이틀이 지나서 오후 11시 20분에 또 한 차례 돈을 인출해서 여러 번 걸쳐가지고 1,000만 원 인출합니다. 2002년도 6월 7일 날 그러니까 없어지고 나서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오전 11시 20분에 돈 인출한 데는 대전이에요. 대전. 아 대전. 대전에서 인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범죄 연루가 된 거예요. 이건 명백히 범죄하고 연관이 돼 있고 또 첫 번째 그 인출할 때 그 버스터미널 뭐 이쪽 그 인출할 때 거기에 처음 보는 남자 모습이 CCTV에 찍혀있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럼 강 씨가 인출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명백히 이거는 범행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 사건이 처리가 됐는지 저는 이해가 도대체 안 돼요. 이거. 응? 네. 그 이제 경찰은 아마 이 당시에 남편만 연락이 의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신이 발견된 후에도 남편이었고 이제 그러니까. 발견 전에는 남편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의심하고. 네. 근데 실종 시간 때 남편은 현장에 없었다면서요, 교수님? 없었죠. 남편은 당연히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 사람도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알리바이 나중에 이제 성립된 걸로 저는 다 들었거든요. 그 뭐 명확하게 남편은 범인은 아닌 걸로 이제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 이렇게 찝어서 남편 쪽으로만 자꾸 몰고 가는 식의 수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건 이제 자꾸 설명드릴 거고. 자, 시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일 날 발견됐어요.
이제 이 순간에 범죄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경찰에서도 이것이 범죄가 아니다라는 단순 가출일 수도 있다. 네,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부패한 시체가 발견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결정적으로 범죄가 됩니다. 그리고 강 씨의 소지품은요, 현금 인출 때 사용됐던 카드하고 휴대전화를 제외하면은 모두 그대로. 그러니까 시신 옆에 있던 네. 소지품이 이게 강 씨 집 그 피해자 집 바로 위층 그 옥상 올라가는데 그 물탱크실 네. 그 틈 사이에서 강 씨가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앞에 강 씨의 소지품은 거기 그대로 다 있었던 거고요. 카드 같은 거 가져갔겠죠. 네. 그러니까 휴대전화 가져가고. 그렇죠. 물탱크와 벽 사이에 이 시신이 있었고. 아, 틈에. 네. 거기 주변에 그 소지품까지 다 있었던 거죠. 이거는 지금 저 당일날 오후 5시경 그다음에 이틀 뒤에 대전에서 인출하는 거 이거 등등도 이게 경찰이 찾은 게 아니고 네. 남편이 확인한 거죠. 잔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네. 아, 이거 진짜.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실종되고 나서 이틀 동안은 강 씨의 휴대폰이 켜져 있었어요. 아, 이거 미치겠네 진짜 이거. 그러면서 청주 시내 이곳저곳 옮겨 다녔던 것이 실시간 기지국 추적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범인이 있다면 공범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전에서 이틀 뒤에 찍힌 게 있고 또 청주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한 게 저 기지국 뜨고 그러면 두 놈이 분리됐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네.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경찰이 뭐 맨날 하는 거 아주 도식적인 거. 네. 현장 갔더니 현장 문을 강제로 열은 흔적 없다. 그럼 자발적으로 나갔다. 혹은 아는 사람이라서 열어줬다. 그러면 네. 면식범일 거니까 남편도 가능성이 있다. 저는 뭐 이거 경찰이 그 당시에 추정했던 아주 기초적인 어떤 그 내용은 알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문제가 좀 있죠. 네. 그리고 사건 당일에 그러니까 오후 3시 30분에서 아마 5시경이겠죠. 같은 건물에 사는 세입자들 중에서는 싸우는 소리나 요란한 소리 아니면 비명 소리 등의 소음을 들은 사람이 없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면식범이다. 네. 아니면 가출이다. 가출이다. 그래서 이건 경찰의 단순 가출로 치부를 했네요. 네, 초반에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근거로 뭐 이제 현관문이 열려져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휴대전화가 이동하고 있었다라는 게 오히려 단순 가출이다. 라는 식의 그 논리를 피면서 이건 단순 가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시신이 발견되면서 완전히 다른 수사 방향이 된 거죠. 이게 남편이 이제 그 뒤늦게 통장 내역을 확인, 참 이걸 남편이 했다는 게 참 기가 차기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혹시나 하면서 남편이 통장 내역을 확인해 가지고 당일날 그다음에 이틀 뒤에 대전에서 뭐 합쳐갖고 한 1,000만 원 빼나간 거를 남편이 아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알으니까 그걸 경찰이 바로 신고를 또 했겠죠. 네. 경찰한테 쫓아가서 이거 보세요. 네. 응? 당일날 이렇게 막 돈 빼가고 CCTV 보니까 남자가 빼가는 거 보이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이 이제 경찰한테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경찰이 뭐였지? 바람 나서 도망갔을 거라고. 맞아요. 예? 바람 났다고? 네. 아니, 지들이 어떻게 나 이거 그때 정말. 당시에 바람 나서 가출했던 사건들이 많다. 그래서 종종 또 다시 기다리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 기다려봐라. 일단 기다려봐라는 대응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남편 송 씨가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아내 그럴 사람 아니다. 내가 1991년 6월 25일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 그래서 병원에서 만 5년, 거의 4년 몇 개월을 있었는데 한 번도 내 곁에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고 나중엔 심지어 집까지 팔고 병원 근처 와서 방 하나 얻어서 낮에는 자기 돌봐주고 집에 가서 또 아이들 돌봐주고 그런 생활을 먹고 살려고 또 대리운전도 하고. 네, 그렇게 오랫동안 헌신적인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돌봤던 사람이다. 아이들도 엄마한테 엄청 많이 고마워하고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 돈도 사실 아마 그게 보험금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 돈들이. 보험금 1,000만 원 인출해 간 거. 뭐 이런 갖고 있는 돈들이 이 보험금이나 이런 건데 이런 거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거 니네 아빠가 건강 잃고 몸 잃고 나서 번 돈이니까 하면서 뭐 10원짜리 하나 쓸 때도 벌벌벌 떨었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1,000만 원을 인출해 갔다라는 게 그래서 단순 가출? 뭐 경찰에서는 이게 내연남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절대 남편은 그럴 리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처를 서로 내연남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떠들어가지고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경찰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바람나서 가출했다거나 그다음에 CCTV에 남자 찍혀 있으니까 저 사람 뭐냐 그러면 우리 아내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경찰이 그 관심 갖고 봐야 되는데 심부름 시켰을 수 있지 않냐. 왜 경찰이 범인 변호하기 바쁘고 참나 이 당시에 이 사건 담당했던 경찰들은 이제 결론 내리면은 이건 경찰로서 자질이 10원어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사건이 이 강씨 가족한테는 이런 경찰관을 만난 게 이 세상 태어나서 최고의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 이게 진짜 가서 바람났다, 며칠 후면 돌아온다. 이게 어딨어요. 우리는 가족이 없어져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상처를 줘도 말이야. 응? 이거 보니까 뭐 한 번에 한 뭐 70만 원씩 막 수차례에 걸쳐서 1,000만 원을 뽑아서 그러니까 넣고 빼고 아마 장시간 머물렀던 것 같아요. CCTV에서 그 보면 아시잖아요. 70만 원이 뽑을 수 있는 최대 한도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러니까 계속 70만 원을 뽑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돈 인출된 기록도 사실 남편이 뽑았고 남편이 가지고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그 한 자리에서 22분, 22분, 23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70만 900원, 70만 원, 70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많이 뽑았어요. 6월 5일 그 오후 5시 22분. 네. 그러니까 그 당일 날이죠. 그날부터 6월 7일 날 대전 쪽에서 그 뽑은 00시까지 사이에 1,000만 원 뽑아간 거예요. 그것도 70씩 한 번에. 70 뽑고 또 뽑고 그 정도로 이거 했었으면 더더군다나 6월 6일 날 신고를 했잖아요. 5일 날 없어지고 6일 날 애들이 부모 실종 신고를 했었으면 그 다음 날도 돈 뽑고 있었는데 빨리 수사 착수했으면 6월 7일 날 대전에서 돈 뽑을 때 범인 잡을 수 있었잖아요. 범인 같은 경우도 이게 처음에는 뽑고 나서 혹시라도 신고가 됐나? 그래서 한 이틀 기다렸나? 그런 것 같다. 간을 본 것 같은데. 간 본 거네. 하루. 아무도 자기를 제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뽑았구만. 그런 경찰이 이것만 빨리 달라붙었어도 남편이 인출하는 거 이것도 지네는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찾은 거지만 경찰이 당연히 이 정도 되면 요즘 같으면 요즘이 아니라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금융거래 내역 당연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진 게 휴대폰 없어졌고 지갑 없어졌다면 금품 목적일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바람났다고 단정 짓지 말고 말이에요. 그거 바로 저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거 바로 줘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랬었으면 6월 5일 날 없어지고 바로 돈 뽑기 시작해서 CCTV에 나오는 남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6월 7일날 대전에서 돈 또 뽑았잖아요. 그거 걸어놨으면 지급정지 걸어놓고 공조수사 딱 했으면 그냥 바로 현장에서 딸 수 있었어요. 이거.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이제 지구대에 가서 보면 진짜 약간 가출해서 나갔을 만한 집안 식구와 그러면 네, 그리고 진짜 범죄에 노출될 만한 가족은 그 가족들이 말하는 게 달라요. 그러면 보면 알죠. 감이 오는데. 네. 그래서 이거 조금만 진지하게 들어봤어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문제인데 이게 아마 직접 남편이 은행 찾아가고 CCTV 본 거고요. 네. 거기 보니까 20대에서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그냥 카드로 마구잡이로 돈 뽑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참, 나 이거 정말. 그리고 교수님 가서 은행 가서 뽑아달라 그러니까 누가 뽑아주겠어요. 어쨌든 소유자가 부인이니까. 그래서 남편이 통사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거 드러난 걸 경찰이 알리면서 이제 이거 수사 되겠구나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20, 30대 되는 놈, 그 젊은 놈, 걔하고 놀러 가려고 돈 찾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경찰이 우기고, 그때 아내는 40대 중반이잖아요. 네. 돈 빼는 놈은 20대에서 30대 사이고,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우리 마누라는 40대야. 돈 빼는 사람은 20, 30대밖에 안 되는데 무슨 같이 놀러 가려고 돈을 찾습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경찰 또 뭐라고 해야 되냐. 누가 또 시켜서 심부름 시킨 걸 수도 있지 않냐. 안 되는 쪽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얘들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가출이라고 단정 짓고 했나 모르겠어요. 아니 심부름 시킬 가능성이 더 낮잖아요. 근데 왜 그걸 더 낮은 가능성들을 갖다 붙이고 솔직히 돈 인출할 때 본인이 누가 내 카드 비밀번호 알려주면서 돈 뽑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뭐 지금 뭐 그 가출이라고 경찰이 확신했던 그 이유가 그때 뭐 그런 일이 많았다. 바람나고 여성들이 뭐 집 나갈 때 많았고 뭐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다. 그때 그 사건 담당 형사가 그렇게 말한 적도 있다고 그러네요. 네. 또 며칠 있으면 돌아오니까 그렇게 나도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다른 형사들도 그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게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이 가출이라고 단정 짓고 그 편견 가지고 수사했기 때문에 그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렇게 된 거고요. 결국은 이거 CCTV 찍힌 남자 전단지 만들어서 이제 뿌리죠. 예. 근데 그거 경찰이 한 거 아닙니다, 교수님. 이것도 붙이고 다닌 것도 경찰이 안 했어요? 네, 이거 강 씨 가족이 했습니다. 아, 나 이거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놈들이 이놈들일 수도 있어요. 공범일 수도 있어요. 저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범인이 도망갈 시간 주고 증거 이거 다 인멸할 수 있는 시간 줘버린 거예요. 결국은 경찰이 애들 일이었구나. 이거 전단지 뿌리는 것도 결국은 가족들이 한 거네. 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아무리 그래도 난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저도 보면서 아니 이거 2002년이면 그래도 수사가 그러면 이게 월드컵 열릴 때 그 즈음인데 그 정도로 후진적인 수사 안 했어요. 제 기억에. 그렇게 경찰들은 방치한 상태에서 가족들은 이제 돈 인출한 거 뜯어보고요. 그다음에 핸드폰 추적해보고요. 전단지 CCTV에 있는 전단지 뽑아가지고 사진으로 전단지 만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영 안 됐죠. 효과가 네. 전혀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시신이 발견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전단지 뿌리면서 그 강씨 찾으려고 애쓴 사람들은 가족이고 네. 경찰은 뭐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가서 반응이 없으니까 가족이 경찰 믿고 어떻게 있어요. 그냥 본인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서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던 중에 이게 이제 집에서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 한여름이잖아요. 네. 썩는 냄새가 악취가 진동하고 집 앞에 이 복도에 구더기가 막 그렇게 계속 출몰한 모양이에요. 네. 꼬물꼬물 겨댕기면서 구더기가 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아들이 송군이 6월 28일 날 실종 23일째 된 날이었죠.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어디서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야 하고 냄새를 쫓아가다 보니까 옥상에 있는 그 물탱크실이었던 거예요. 네, 그 앞에까지 간 거죠. 그랬더니 그 물탱크실 앞에도 문 앞에 네, 구더기가 막 드글드글 있어서 그 구더기를 아마 쫓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심하게 부패되어 있는 엄마가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이때 이 어린애는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 엄마 거의 다 부패한 상태니까 내가 볼 때 구더기가 나올 정도면 우리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부패가 엄청나게 진행됐을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6월 28일 날 이 어린애가 이게 얼마나 고통받았을까 이게. 그때 이제 막내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수사가 계속 그쪽으로 갔거든요. 가출이라고. 가출. 근데 엄마 시체가 발견된 날 학교 오면서 차라리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차라리 바람나서 엄마가 도망갔으면 그러니까 도망한 거였어요. 범죄에 연루 안 되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멀리서라도 그냥 살아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학교 오는 도중에 그렇게 발견된 날 자기는 학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에이 참. 그리고 그 남편 얘기 좀 해주세요, 교수님. 남편은 아들한테서 아마 전화를 받은 모양이에요. 아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이 막 울면서,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시체 발견했잖아요. 울면서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엄마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이 얘기 들었을 때 남편은 어땠을까요? 참 지척에 두고 있었네요. 자기 아내를. 그 전단지 뿌리고 난리를 치고 찾으러 다녔는데 바로 아내는 바로 자기네 집 바로 위에 그 계단 올라가면 물탱크가 있는데 그 물탱크하고 벽 사이 그 틈에서 시신으로 그 부패돼서 발견을 했는데 자기들은 엄청 찾고 있었잖아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경찰이 수색만 조금 했어도 당연히 수색했어야죠. 아들이 엄마 시신을 그 상태의 엄마 시신을 발견하는 일만은 또 막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진짜 또 하나의 아픔을 준 거예요. 아들이 발견해서 이 아들은 그러니까 평생 아마 머릿속에 그 장면은 아마 생각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트라우마라고 남아서. 네. 그런데 그렇게 시신으로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 착수한 경찰 의견은 여전히 달랐다면서요? 네? 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단순 가출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단순 가출로 처리했었잖아. 이번에는 죽어서 발견됐잖아. 그러면 네. 이제 달리 생각할 거 아니야. 이번에는 남편으로 향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한술 더 떠서 남편이 이제 범인이야? 네. 그 전에 우리가 증거로 얘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네. 세 번째 증거가 이제 돈 인출했던 거. 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증거가 그 통장, 그 휴대폰이 그 청주시내에서 있었던 거. 그다음에 집안이 억지로 연 흔적이 없던 거. 그다음에 그 실종된 당일날 요란한 소리나 비명 소리가 없었다는 걸로. 그러니까 남편이라 이거야? 면식범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돈 인출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누구겠냐? 남편이다. 남편이 다 위장한 거다. 그러면 그 CCTV에 뜬 사람은 남편이 심부름 시킨 거예요? 네. 그렇게 인식하고 그러니까 남편으로 본 거고. 네. 그럼 남편하고 공범이나 마찬가지네? 네. 인출한 사람은? 네. 그리고 휴대폰 켜진 채로 시내에서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이거는 가출한 상태가 막 확실히 맞는 거다. 네. 그다음에 현관 억지로 열려고 하는 적 없으니까 면식범이니까 열려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거죠. 네, 그 시체가 발견되기 전에는 이 모든 증거들이 단순 가출이다라고 하는데 증거가 모였다면 이제 시신이 발견된 후에는 이게 모두 남편이 범인이다라는 증거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봐도 합리적이지가 않은데요, 아무것도. 네. 아니 굳이 왜 공범을 써서 돈을 인출하게 하고 우리가 보통 부부가 살인을 할 때나 부부 간의 관계에 뭐 살해가 일어났을 때 공범을 끌어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없을 뿐더러 아니 시신을 물탱크실 옆에다 갖다 놓나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집 바로 위에다가 시신 갖다 숨겨놓나요? 네. 남편이 범인이면? 애초부터 난 도대체 얘들 어디서 뭘 배운 애들인지 모르겠. 이제 이렇게 추리했네 경찰. 참 이거 진짜 웃기더라고. 남편 송 씨가 공범이랑 같이 밖으로 강 씨를 데리고 나가서 살해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수사망을 좀 혼돈을 주기 위해서 물탱크실에 다시 갖다 놨다. 그런데 이거는 애초부터 좀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91년도 6월 달에 남편 교통사고 났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분이 중증 장애인이에요. 1급 장애인이에요. 네. 왼쪽 팔 없어요. 왼쪽 팔 없고요. 한쪽 다리를 못 써서 절어요. 이분이 물탱크실 위까지 그 여성을 끌고 올라갈 수도 없어요. 이거는 5년간 또 병원에 있었던 사람에는 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추리를 한 거예요. 근데 아내 같은 경우는 여성치고는 좀 한 54kg 정도 된대요. 네, 체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14계단 정도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없어요. 근데 합리적이지 않아요. 공범이랑 같이 했다. 근데 굳이 그렇다면 왜 바깥에 있는 시신을 물탱크실에다 갖다 놔요? 다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단술 가출로 그 경찰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수사 방향이 몰고 가면 되는데 굳이 왜 물탱크실에다 갖다서 발견하게 만드냐고요. 그리고 아내가 이 사람 벌이가 시원찮아서 대리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네.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 아내가 없으면 생계에 당장 지장이 오는데 본인 몸은 성치 않고. 맞아요. 그런 아내를 없앨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추리를 해도 도대체 어떤 머리로 나는 이거 추정을 하고 추리를 했는지 그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건이 나중에 이제 그 제보에 의해서 딸의 제보에 의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많이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송군을 이제 체면 수사를 하게 됐는데 이걸 왜 하게 됐냐면 경찰의 주장대로
이 시신이 바깥에서 안으로 옮겨진 건지 저 경찰이 추정하는 대로 네 그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체면 수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도 분명히 그 물탱크실이랑 거기를 수색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긴 했었다면서요. 네, 한 번요. 네. 네. 그래서 그럼 그게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면 수사를 하면 좀 더 잊었던 기억들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체면 수사를 했었는데 그때 했던 그 수사관이 박주호 수사관이더라고요. 저랑 좀 잘 아는 수사관. 전북청에 있죠? 네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체면 수사에 대해서 체면 유도 자체는 되게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하교하는 그 순간으로 유도를 해보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탱크에서 시신 발견한 날이잖아요. 날이구나. 근데 그 실까지 가지도 못하는 거야. 그냥 하교하는 그 순간부터. 그럼 본인이 스스로 방어막을 치는구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려워요, 그거. 네, 그 앞도 아니에요. 아예 하교하는 그 순간부터. 아이고야.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식을 좀 취하고 나서 이제 조금 아마 위안도 하고 설득해서 했는데 거기서 밝혀졌던 게 이제 왜냐면 그 시신을 찍었어도 갖고 있는 사진이 없잖아요. 가족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 기억을 했던 것 중에 엄마는 반바지에 티에 앞치마를 한 상태예요. 앞치마면 그러면 밥하다가 없어진 건 맞네. 네. 앞치마. 아니 저 경찰이 추정하는 대로 가출이나 내연남 만나서 갔으면 누가 앞치마 입고 나가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이제 틀렸고 그리고 무슨 반바지겠어요? 네. 그리고 머리가 산발이 됐고 형태를 알 수 없이 부패되어 있었다. 그리고 엄마가 실종됐던 6월 5일하고 그 이후에도 집을 수색을 했는데 발견을 못했다. 근데 보니까 우리가 각도를 볼 때 물탱크하고 벽면 사이에 너무나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거의 이게 눈 안으로 사각지대가 돼서 안 보이는 게 있잖아요. 물탱크실을 열고 이렇게 볼 때는 그 벽과 물탱크 사이에 사람이 끼어 있으니까 안 보였던 모양이다. 네. 그때는 부패가 안 됐었으니까 냄새도 못 맡았을 거고 열어보고 나서 물탱크실 안을 살펴봤을 때는 엄마를 발견을 못했던 거야. 네. 없어지고 바로 이후.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부패가 돼가지고 부패액이 흘러나오고 구더기가 끓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결론은 구더기를 따라가가지고 엄마 시신을 발견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송군의 그 체면을 했을 때 송군 같은 경우는 그랬대요. 물탱크실 확인했고 물탱크하고 옆에 벽 사이도 손도 넣어봤다.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진짜로 시체가 옮겨진 건가 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중에서 실험을 했다는 거야. 그 여성의 체격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그래서 해봤더니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벽면 같은 경우도 만약에 위로 넣거나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는 상태거나 사이에 넣었다면 이게 손이 들어갔어도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아이가 못 찾은 거는 충분히 이유가 된다는 거죠, 결론은. 네, 들어갔을 그러면 때. 누가 밖에서 죽여가지고 옮겨놓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봐도 굳이 물탱크실로 다시 옮겨야 될 이유가 그건 말도 안 돼요. 네. 집에서 살해하고 아니면 밖에서 집에서 살해했어도 밖으로 데리고 갔다가 다시 어느 순간에 그 물탱크실에 갖다 놓는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네. 밖에서 살해했으면 밖에서 그 시신을 다시 가지고 물탱크실로 가는 게 더 위험하죠, 범인 입장에서. 네. 그리고 밖에 얼마든지 처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저 집에서 살해하고 나면 시신을 들고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저 시신을 토막하고 이러는 판인데 밖에 이미 나가서 자연스럽게 나간 사람을 거기서 살해를 했으면 다른 곳에 유기를 하지 구태여 그 시신을 들고 와가지고 물탱크실에 올려놓는다는 게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수준입니까 그게? 그리고 이제 추정하기로는 아마 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게 서 있었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쯤 서 있는 상태에서 앉혀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꽉 끼어 있던 게 이제 부패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패액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넓은 쪽으로 딱 그 시체가 쓰러지면서 무너져 내리죠 부피가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육안으로도 더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마 경찰에서 그 당시에 문제 삼았던 건 그거예요. 니네 찾아봤다며. 물탱크실 다 봤다며. 당일날 없어진 날 수색 다 했다며. 그때 분명히 니네 엄마 없었다며. 근데 지금 여기 저 엄마가 나타난 걸로 볼 때는 그때는 밖에 나가서 니네 아빠가 공범하고 엄마를 죽인 상태에서 안 갖다 놨던 거고 이를테면. 네. 그리고 뒤늦게 몰래 살짝 거기다 갖다 놓는 바람에 요번에 발견이 된 거다. 니네들이 수색했을 때 없었잖아. 이 얘기는 이제 남편이 범인이라는 걸 저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치에 안 맞아요. 밖에 있는 사람을 다시 끌고 들어오는 그런 위험한 짓을 할 범인이 어딨냐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좀 간과된 것이 하나 있는 게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찾을 때 사실 뒤지지만 물탱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뒤지진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실 그냥 형식적으로 엄마 물어보고 보는 거지. 엄마 소리 지르면서 보는 거예요. 네, 거기에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찾으면 정말 꼼꼼하게 찾을 수 있지만 그렇죠. 그게 아닌 이상은 그냥 대충 이렇게 훑어보게 된단 말이에요. 소리 지르면서 엄마 부르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간과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그 물탱크실 아래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 제외하고는 거기 다 있었다고 그러네요. 네. 이게 저 단순 가출로 본 거 자체가 이게 말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좀 웃긴 게 교수님 시체 옮기면서 굳이 소지품까지 왜 같이 또 이동을 시켜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이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지품까지 같이 치우고 일단 시신을 옮겼다라는 건 진짜 단순 가출이나 외출하게 했다라고 가장 위장하려고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경찰에서 지금 단순 가출로 생각하고 수사도 안 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다시 옮겨야 된다라는 게 남편 입장에서는 할 일이 아닌 거죠. 법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강도 목적으로 현장에 들어왔으면 거기서 제압하고 돈 뺏어갖고 내뛰면 그만이지. 사람 구태여 죽여가지고 끌고 그 계단까지 올라가서 그 틈에다가 숨기고 이렇게 내려간다? 말이 안 되죠.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면식범일 거고, 그럼 범인이 남편일 거다. 이제 경찰은 그렇게 추정을 한 건데, 오히려 저는 뭔가 증거들을 더 꼼꼼히 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본인들의 경험치, 본인들이 생각하는 방향적으로 증거를 모아서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갔다라는 거죠. 제 생각은 구태여 강도가 들어와서 이 여성을 강도 혹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본의 아니게 살해를 했다. 그런 상황에서 휴대폰을 챙겼어요. 또 저 카드를 챙겼어요. 그렇다면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될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강도가. 네. 그러면 시신을 당분간 숨겨두는 게 유리하겠죠. 그런 목적으로 시신을 숨기고 바로 돈 인출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 근거로 가족들이 생각을 했던 게 처음부터 물탱크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처음에 그놈이 범인이 물탱크실에 숨기려는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닐 것이다. 네. 붙박이장에 있었던 그 붙박이장이 열려 있었어. 네. 열려 있었어. 앞에 있었던 소파가 밀려나 있었던 게 아마 붙박이장을 열으려고 소파를 땡긴 거지. 네, 거기다가 시신을 유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붙박이장 안에 벽면에 다 물건이 차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유기할 때가 할 수가 없었구나. 네, 그러니까 물건을 다 빼야 되니까 집안에 들어왔을 때는 저기 빠진 물건들이 있었던 장소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넣을 수는 없었던 거죠, 시신을. 그래서 일단은 그 물탱크실 정도. 혹시 애들이 오는 시간을 계산한 게 아닐까요? 급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러니까 밥을 하고 있었고 분명히 들어가면 집안에 구조들이 보이잖아요. 밥을 한다라는 거는 식구들이 올 가능성이 큰 거고. 그럼 범인 입장에서는 급한 거죠? 네, 그다음에 가족 사진도 분명히 전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올 가능성이 큰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신을 빨리 숨겨놓고 옮겨야 되겠다라고. 숨겨놓고 숨겨야지 저 카드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을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나온 시간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진짜 바로 가서 인출을 하거든요.
시신을 숨겼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네, 무리하게 바다다다닥 인출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장소를 조금 이동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번에 그곳에서 뽑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뽑을 수 있는 돈이랑 다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강도가 들어와서 범행 강도 행위를 했던지 강도 플러스 어떤 성폭행 시도를 하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여한 이유로 살해를 했고 살해를 했는데 카드는 챙겼어. 근데 그 사람을 살해한 이후에 그 카드 챙겨가봐야 그 카드는 무용지물이에요. 네. 신고되면서 자기 뭐 사용 못하니까. 네. 그러면 가능하면 이 시신이 발견되는 시간이 늦어야지 카드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시간대가 아이가 돌아올 시간대이기 때문에 급해. 네. 그래서 붙박이장을 열었는데 그 안에 물건이 꽉 차 있으니까 시신을 거기다 유기할 수 없었어. 붙박이장을 열으려면 소파를 앞으로 당겼어야 되고 그래서 붙박이장을 열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시신이 밀려 나와 있어 그 의자가 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급하니까 이 범인 입장에서는 일단은 들쳐업고 옥상 쪽으로 향하다가 물탱크실을 발견한 것 같고 네. 물탱크실 그 벽면 속에다가 이 시신을 유기하고 일단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네. 빠져나오면 가족들이 돌아오더라도 시신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네. 그 사이에 인출을 하는 거고. 그래서 소지품도 저는 다 가방 자체를 가출한 걸로 아예 보게 네, 하려고. 아니면 외출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컸던 게 이게 뭐 가출을 해서 이 여성이 돈을 뽑았다. 아니면은 이제 나중에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남편이 공범을 통해서 위장하려고 했다라고 했잖아요. 교수님, 돈을 뽑을 때 위장하려고 할 때 공범한테 그렇게 무리하게 돈을 많이 뽑게 하나요? 그러니까 70만 원씩 얼마를 찾아야지 1,000만 원 뽑아가는. 그게 노출이 엄청 될 텐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건 내가 판단할 때는 아예 이 경찰의 추리 자체는 이건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식의 그 추리를 했던 것 같고요. 경찰이 이 송 씨가 용의자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네요. 네네네. 경찰이 얘기한 거 보니까 이러네요. 해당 사건이 일어난 건물은 복도식 원룸 구조라서 네. 방음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제압을 했다는 얘기인데 방음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들킬 수 있는 확률이 많은데도 태연히 범행할 수 있는 건 남편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얘기고 또 탐문조사 결과 사건 당일 시끄러운 소리나 여자 비명소리, 소음을 들은 세입자가 아무도 없다. 네. 근데 이 경우는 속여서 열게 하거나 기회를 봐서 쑥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강도 사건 중에 이런 사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그다음에 뭐 현관 억지로 연 흔적 없다. 네. 경계하지 않고 문을 열어줄 정도의 사람은 누구냐? 네.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네. 남편이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시체가 발견된 물탱크실의 위치를 잘 알 법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요. 물탱크실 위치를 잘 알 사람이다. 근데 저 이거 진짜 약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강도나 절도범들 같은 경우는 그 집 구조들을 대체로 파악하고 들어가요. 그렇죠, 어느 정도. 네, 네. 그래서 이 건물에 뭐가 있는지 대충 알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본인들이 파악을 해요. 대충 눈이 정말 좋거든요. 관찰하거든요. 그래서 물탱크실이 저기 있다 없다 생각보다 빨리 알아요. 그런데 물탱크실 위치를 알 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남편이 용의자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당일날 이 강 씨 같은 경우는 인터넷 동호회 돼지띠 모임 채팅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애들 온다고 이런 얘기 마지막으로 했다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이 나갈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만 경찰이 챙겼어도 그러니까요. 가출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강 씨가 인터넷 동감 모임을 친구들하고 수다를 떠는 거가 유일한 낙이었대요. 그러니까 진짜 바깥에서 일하냐고 못 만나니까 이렇게 채팅하면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당일날에도 나 아들 도시락 준비해야 하고 그러니까 나 채팅방 나갈게. 그리고 아웃됐구나. 네. 이거만 경찰이 찾았어도 채팅 내용만 살펴봤어도 이걸 단순 가출이라고 가출로 볼 수가 있나요? 아들 도시락 만든다고 했던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보는 과정에서 막 화가 나가지고 이게 뒷감당이 안 될 정도로 화나더라고요.
에이, 참. 이 남편은 계속 경찰 입장에서는 용의자였습니까? 그럼 남편 알리바이 경찰이 다 해서 확인했습니까? 확인했는데도 계속. 예, 어떻게 나왔어요? 남편 같은 경우는요. 그때 예. 정수기 판매하고 예. 아마 여자 속옷, 기능성 속옷, 그러니까 왜 다양하게 막 판매하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자파상 비슷하게 네. 했구나. 그래서 당연히 알리바이 본 거네. 네, 그 당시에 판매하러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 사업자 다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그것도 그 사람들을 만나서 증명까지 해줬는데도 경찰은 공범이 있을 거 아니야. 공범. 네, 그런 것들을 의심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알리바이는 깨졌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남편을 의심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 당시에 그 아줌마들이 내연남하고 가출하는 풍조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얘기한 그 발상도 웃기거니와. 네. 근데 이거 어이가 없어서 참. 저 지구대 근무할 때 선배들이 솔직히 종종 하던 말이에요. 뭐 가출 신고나 뭐 들어오면 선배들이 아, 야, 그거 요즘 바람나서 나가는 부인들 많아. 그리고 가출했던 여자애들 뭐 딸 애들도 우리가 실종 신고가 일단 들어오잖아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저는 지금 생각하면 막 저도 화끈거리는데 지난번에도 나간 적 있어요?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조사 못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나요 지금도? 지금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물어봐서 저도 진짜 화끈거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제일 속이 상하는 게 아이들이 그 신고 그 기다리다가 엄마 못하고 그 다음날 신고를 했으면 신고받고 현장에 와서 애들이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붙박이장 열려있고 소파는 나뒹굴고 의자도 나뒹굴고 뭐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면 적어도 범죄라고 인식을 하고 감식을 했었어야죠. 범행할 때 분명히 우리가 맨날 과학수사에서 설명드리지만 DNA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내가 판단할 때 이 범인 그렇게 치밀한 놈 못 돼요. 이거 치밀한 놈 아닙니다. 이 사건의 범인. 왜 그러냐면 계획하고 들어와서 살해한 것 같지도 않아요. 이 사건 범인은.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DNA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족적이라든지 뭔가는 그 현장 감식을 정확하게 경찰이 현장 출동해서 했었으면 나왔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왔고 또 경찰이 그 주변을 뒤졌으면 물탱크실을 뒤졌다면 경찰이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애들은 엄마 하고 문 열어보고 육안으로 그냥 확인하는 거에 그치지만 경찰은 구석구석을 살피잖아요. 네. 경찰의 눈으로 봤다면 저 물탱크실 틈 사이에 있는 그 시신 발견했어요. 근데 그거 안 했다는 거, 감식 안 했다는 거, 그리고 어떤 그 예단 선입견 가지고 장애 1급 장애인인 남편 쪽으로 때려 맞춰 갖고 이제 공범으로 가고 그러니까 살해되기 이전에는 단순 가출로 몰아가고 그 시기에 그거 많다고 살해되고 시신 발견되니까 이제 남편으로 가고. 근데 이건 2번 죽인 거예요 가족을. 전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나오겠지만 가족들이 동네 소문이 얼마나 돌았겠어요. 그렇죠. 남편이 범인이다. 아무리요 아닌 거 알아도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가족들은 너무 힘들어져요. 아이들 학교 다니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그 얘기 안 나오겠어요? 이사 가셨다며요? 이거 못 견뎌서? 네. 응? 네. 이거 이사가 갔다 그러더라고요. 너 뭐 참나 피해 당하고 이사까지 갔다. 6번이나 다니셨대요. 6번이나 환장하겠다 진짜. 아 이게 정말. 이게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이런 내용도 있지만 다 얘기가 중복이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사건 담당 경찰들은 모든 증거가 나온 것이 이 시신이 발견 전까지는 가출이다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 증거를 그렇죠. 해석을 했고요. 이 시신이 발견된 후는 다 남편이 범인이다로 증거를 몰아서 갔어요. 근데 이 몰아서 가는 추리가 우리가 봤을 때도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증거들만 정확하게 봤어도 이 범죄가 어떤 범죄인지는 파악이 될 텐데. 그래 또 이게 보니까 내가 이거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참 또 이게 월드컵이에요. 월드컵이 한참 그때 그 2002 그 피파 월드컵이 막 그 진행 중일 때라 국민들의 관심이 전부 다 월드컵 쪽에 가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도도 많이 안 났더라고 이게. 무관심 속에서 이 사건이 그냥 흐지부지 되는 그런 어떤 그 현상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아쉬워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이 사건이 너무나 축소가 되고 잊혀져 가니까 2011년에 강 씨의 딸이 다음 그 아고라 광장 거기다가 재수사 요청 서명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8월 20일 날 그 해 2011년 8월 20일 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제 다뤄지게 되면서 대중에게 알려졌고. 그럼 그 이전에는 이게 이 사건이 크게 부각되질 않았죠. 네. 월드컵에 묻혀버려 가지고 관심이 꺼져 있는 상태고 그냥 그대로 흐지부지 흘러간 거죠. 네. 범인도 못 잡고. 네. 그러면서 8월 말에 경찰도 2011년 8월 말. 네. 그러니까 20일 날 그 SBS에서 방송이 나가고 30일. 그러니까 8월 말쯤에 경찰도 재수사 결정을 한 거예요. 아마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그때도 면식범 조행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네. 어? 그럼 뭐 2002년도 그 당시 사건 날 때 그 당시하고 달라진 점이 없네요. 그러면 그 수사는 애초부터 틀려쳐먹은 수사예요. 어? 아이고 예. 응? 그리고 담당했던 수사관들도 다 은퇴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대요. 그럼 수사 뭐 실질적으로 종료된 거네. 아 이게 전 너무 안타까운 게 이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저는 절대 이 범행이 처음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후에도 범죄를 저질렀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사건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감식만 잘 됐어도 아이고 그냥 잡았어 이거 정교한 수사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이제 공소시효는 없어요. 네 2000년 이후의 사건이라서요. 그러니까 공소시효는 아직 살아 있으니까 이건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초동수사 개판이고요. 네. 초동수사 개판이었고 미온적인 어떤 그 이 경찰의 대응, 이 졸속 수사. 네. 이게 이 억울한 그 희생자 범인을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건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해보면 이건 명백히 이 강 씨는 집안에서 살해된 거예요. 네. 나가서 뭐 살해해가지고 다시 갔다 온다는 거 말도 안 돼요 이건. 네. 명백히 집안에서 살해됐고 거기가 14가구가 사는 다가구 주택이래요. 네. 거기가 일부 세입자가 거기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 뭐 소리라든지 수상한 소리는 못 들었다. 수상한 사람은 못 봤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 정도면 거꾸로 생각해 봐야 돼요. 범인은 그만큼 용의 주도했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6월 달이면 이런 경우 문을 열어놓습니다. 네, 문을 열어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저도 몇 층인지는 모르겠는데 베란다 문이 열릴 수도 있고요. 현관문 같은 경우도 그 엄마들이 식사를 준비를 하다 보면 냄새 빠지거나 뭘 하면서 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맞아요. 환기가 되도록. 그래서 그 열린 문 사이로 이게 엄마들이 일하고 있으면 주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제압을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리가 안 날 수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꼭 면식범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러면서 단순하게 바로 제압이 됐고 그다음에 근데 그건 있을 수 있어요. 비밀번호를 알려면 분명히 뭔가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뭔가 뭐 소리가 안 나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들어오는 협박 아이들이 들어오면 뭐 하겠다 협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탱크실은 밖에서는 시신이 안 보이는 구조 벽 사이가 네. 그게 이제 애들이 휙 돌아봤어도 경찰이 참 난 그 얘기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애들이 야 경찰이 와갖고 니네들 그 당시에 엄마 없어지고 나서 당일날 물탱크실 뭐 이런 데 옥상 다 찾아봤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 우리가 그 다 엄마 부르면서 찾아봤어요. 그건 경찰 수색이 아니에요. 애들이 엄마 부르는 거예요. 그건 수색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봐. 니네들이 찾을 때는 분명히 그 사이에 없었잖아 시신이. 근데 지금 이번에 나타난 걸로 봐서는 밖에서 죽여갖고 누가 갖다 놓은 거야 일부러. 이런 식으로 몰고 갔다는 게 이게 경찰학교 제대로 나왔는지 이게 경찰로서의 자세가 돼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주 기본적인 어떤 기초적인 지식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밖에 나가서 살해하고 다시 그 시신을 들고 와서 구태 물탱크실에다가 세워놓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남편이라며요. 네.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치마 입고 있었잖아요. 네. 이거는 제 생각은 돈 목적으로 침입한 것 같고요. 네. 성폭행 목적은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고 잔고 카드 비밀번호 추궁하고 네. 잔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액살 네. 목졸라 살해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흉기 사용하는 흔적이 안 나왔어요. 시신에서. 네. 전혀 안 나왔어요. 비산율도 없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액살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완전 초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제압에서부터 어쨌든 엉성하긴 하지만 그 현장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피디하게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들도 알고 있었고 시간을 벌기 위한 것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초범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일단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예. 어쨌든 이 사람이 범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전 모자를 쓰고 있었고 그것도 저는 계획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흉기를 가지고 이때는 흉기 사용이 없지만 뭐 흉기를 그때는 뭐 칼이라도 위협 수단으로 썼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제압하려면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교수님 그 말씀대로 2인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글쎄. 네. 한 사람이 사실은 시신 옮기는 게 쉽지 않아요. 네. 그럼 2인 이상일 수도 있어요. 네. 2인이어서 그러면 2인 나는 2사람 이상으로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그래도 열 몇 계단을 그 시신을 메고 올라가서 물탱크 그 틈 사이에 유기한다면 혼자 하라기보다는 2인 이상일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그게 2인 이상이라면 현장 나가서 감식했었으면 증거 다 발로 나왔을 거예요. 네. 저 그리고 더 하나. 전 이 범인 범죄 성향은 있어도 이 범죄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즉흥적이었다고 판단하는 건데요. 우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 흰색 옷이에요. 흰 모자에 흰색 옷이잖아요. 저는 멀리서 온 사람 아니라고 보거든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그 주변을 돌거나 그 주변에서 뭔가 일이 뭐 친척집에 왔든 뭘 왔든 왜냐하면 범행을 저지를 때 전 흰색 옷에 흰색 모자를 하는 경우 거의 못 봤어요. 왜냐하면 피도 묻을 수 있고. 네, 자기가 범행할 때 뭐 증거도 많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배회하다가 저는 우연찮게 그걸 들어가서 여성이 혼자 있는 거 보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철저하게 누군가를 살해하려고 계획범이었다면 옷을 이렇게 입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갈아입었을 수도 있지만 우발 가능성은 많다. 우발 살인일 가능성은 네, 많다. 그리고 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있지는 않았을 거란 판단이 들어요. 범인이. 그리고 청주 시내를 이틀 먼 곳까지 가지 않았다. 나중에 대전으로 뱅뱅 가지 돌았잖아요. 네, 저는 그랬을 때 이 피해자 집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기거하던 남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것도 재수사를 한다면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 네. 부분도. 그리고 이 CCTV 저 진짜 아주 우리 청주에 사시는 특히 청주에 사셨던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꼼꼼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저 CCTV만 봐도 알아요. 네, 맞아요. 누군지 알아요. 특징을 안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이면. 뭐 이를테면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가 CCTV의 옆면만 지켜도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는 알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올리는 거 보고. 이거 보니까 모자는 쓰고 있습니다만은 170cm 다부진 체격이라고 그러고요. 네. 둥근 얼굴이고요. 코가 뭉뚜가 돼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스포츠 머리에 안경 착용했다고 그러는데 안경 착용 뭐 이런 거 등등은 꼭 그 위장위에서 썼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꼭 단정지을 필요는 없어요. 네. 스포츠 머리도 머리는 범행 이후에 변형시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어떤 그 태도라든지 CCTV로 보여지는 어떤 전체 흐르는 느낌을 가지고 아는 사람은 알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 CCTV 정말 꼼꼼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이놈 그 신고해주면 청주 흥덕경찰서에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네. 흥덕경찰서 그냥 112로 신고해주면 이 바로 가서 이 검거할 수 있는데 분명한 거는 이 사건 담당했던 최초에 아마 나왔던 직원들은 현장 그 안 챙긴 직원들은 파수소 직원일 겁니다. 네. 파수소 직원들일 거고요. 그 이후에
실종 신고했을 때 이제 그 받은 쪽에서 그때는 하긴 실종 사건 처리반도 없었어요. 그냥 아마 가출인 입력하고 아무도 손 안 대고 있다가 시신 발견되니까 이제 강력 형사들이 붙었을 것 같은데 그 강력 형사들이 여전히 남편으로 보고 해가지고 남편만 고통스럽게 하고 가족들한테 2차, 3차 가해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구대 처음에 나갔던 사람들이나 실종, 가출, 실종 신고 받은 그때는 그 아마 생활안전과 소속일 거예요. 네, 네. 그들이나 아니면 시체로 발견되고 나서 강력 사건으로 보고 수사했던 형사들이나 이 삼위일체 하나같이 정말 경찰이라고 부르기도 창피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비난을 죽도록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어? 저는 가족이 입었을 피해, 특히 고등학교 아들이 엄마 시체를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가, 그리고 딸이 오죽하면 아고라에다가 재수사 요청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꼭 범인을 잡아서. 이건 아직 뭐 공소시효도 없어요. 네. 청주 흥덕경찰 이건 뭐 예전에 그 잘못한 직원들 몇 명이건 뭐 그들 그 따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흥덕경찰서에 명예를 걸고 네. 이 사건은 직원들이 전체가 다 달라붙어서 다른 일 물론 하는 과정에서 관심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거에 뭐 집중해서 매달리라는 게 아니고 현재 평소 업무를 하면서도 이 사건에 끈을 놔서는 안 돼요. 이 사건에 끈을 놓는 거는 그 저 채무를 변제하려는 의도가 없는 채무자하고 같아요. 네. 흥덕경찰서 전 직원은 뭐 이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신입으로 그 경찰서에 들어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창피한 줄 알아야 되고 잘못된 거기 때문에 빚진 개념으로 이거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이 사건 해결하려고 했어야 돼요. 장기 미제 지금 더더군다나 공소시효도 없잖아요. 네. 이거는 흥덕경찰서가 명예를 걸고 다시 수사해서 반드시 흥덕경찰 손으로 이 범인 잡기를 바랍니다. 이거. 네. 응? 그래야 남은 가족들은 정말 조금이나마 그렇죠. 위안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한테 사죄하는 길이에요. 경찰이. 네. 이건 정말 저도 경찰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또 경찰인이라고 합니다. 경찰인으로서 정말 그 유가족한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희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거. 네. 응? 이거 화나더라고요. 이거 뭐 찾는 과정에서 너무 화나가지고 오늘은 그렇고 창피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건 마무리하고요. CCTV 좀 봐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고 또 교수님과 저 경찰로서 다시 한번 유가족들에게 사죄 드린다는 말씀으로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건을에 보실 때 그 광고 이제 우리가 그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뀌잖아요, 수시로. 네. 그런데 이제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찾으려고 그러면 이거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그 광고 언제 했더라? 이제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예.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게 언제 됐었지 어느 그 아이템 쪽에 그게 그 광고가 있었는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들의 그 물건 어떻게 살 수 있지 고민했었는데요. 고민하셨던 분들 이제 고민 끝입니다. 짠! 사건을의 쇼핑몰이 생겼거든요. 앞으로는 뭐 112case.com 혹은 뭐 의뢰볼 여기에서 그 일목요연하게 그 우리 그 물건 광고한 물건들은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사주시면 좋고요. 예. 네.